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공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결국 6.4 지방선거와 우리 정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무공천 관련된 부분 때문에 당내 이견이 있는 등 이 당내의 어떤 여론도 정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여하튼 이 공천을 하기로 결정이 됨으로써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지 못하는 불명확함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 이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당원 투표에서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민 투표에서는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무공천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민 여론조사의 내용을 아주 정확히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공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네. 이번 국민 여론조사에서 포함되었던 것이 이제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좀 더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에 이 공천이 되어져야만 어느 후보인지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공천을 해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국민 여론조사 의견이 좁혀지는 가운데 이 기초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안철수 대표의 이 그동안의 이 의지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네. 이 당원 여론조사에서 분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결정적인 최종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이 논란 자체가 당원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당심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결정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 새정치의 포기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는 이 6.4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1대1 대결로 맞설 기회가 된 것도 있는데 이 역풍과 기회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세 가지 정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었었는데 더 이상 네. 그런 명분이 또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초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이제 기호 2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초 선거의 불리함은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서 철회하는 어떤 현상, 철회하는 어떤 입장,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또 곤혹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안철수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정당 지지율도 상당 기간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이 지원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광역단체장 지원 사격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면도 부각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초선거 면에서는 이 불리한 그동안의 어떤 환경 자체가 해소됨으로써 이제는 박빙의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야당이 압박한 거짓말 프레임, 공약 파기 프레임에서는 벗어나게 된 셈인데 이게 곧 지지율로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무공천과 관련된 공격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받아왔지만 임기 2년차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60% 초반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지율에 타격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누리당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선 공약 파기라고 하는 그동안의 어떤 심적 부담을 털어내고 바로 이 지방선거 체제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걸렸던 부분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해소되는 네. 그런 효과에
덕택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결과가 지방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후보들의 아주 기본적인 경쟁력은 정당 지지율에 비롯될 텐데요. 네.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초공천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네. 자칫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왔던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이 기존의 통합 이전의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고 이탈할 경우, 또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개인 지지율이 내려갈 경우에는 이 정당 지지율은 상당 기간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빨리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인물 경쟁력을 키워야만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박정희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어떤 무공천을 하기로 한 결정을 본다면 새누리당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가운데 앞으로 이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 선거체제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이 영향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그 결과 발표 이후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원들의 뜻이니까 따르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그 당 내에서의 입지랄까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당원 여론조사를 하면서도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라고 권리당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민주당의 이 당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출마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 출마하는 후보자와 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무공천을 변경해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이미 예상됐던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지도력이 도전받겠느냐. 하지만 그렇게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지도부가 무너질 경우에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이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안철수 김한길 대표에 대한 재신임,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런 것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당 내에서의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여론이거든요. 사실 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새 정치에 대한 여망, 또 현실 정치에 대한 대안이다라는 이미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그 입장을 번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현실 정치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풍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새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그동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고수했던 그리고 유지했던 그런 어떤 결정들을 좀 철회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의 지지율도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내려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경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에서 민생 경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새정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정치,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 브랜드의 어떤 그 정책을 또 메시지를 조속히 내놓아야만 그런 반전의 기회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기초선거 공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할 경우 그렇다면 이 지도부는 어떤 그 고민을 안게 될까요? 글쎄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당원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모든 비판으로부터는 조금 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갔을 때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롯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층과 당원들의
이 의견을 물어보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지도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초선거와는 또 별개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전히 지도부의 노력과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선거와는 별개로 이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로 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한결 대표가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기호 2번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호 2번을 받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상당한 충청권까지 현역 단체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강력 의원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 우세한 그런 선거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어떤 물갈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어떤 공천에 관한 실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면서 공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기호 2번을 받을 경우에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네. 어떤 기초선거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되면서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